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양도 종합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가 갑 채권양도인, 을 채무자, 병 채권양수인.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러니까 갑이 이제 채무자 을에게 양도 통지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밑에 이 각 세문항이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 대책이 갑의 신용도 보강을 위해 허위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 대책이 있는데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병은 그 사실을 허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인 병이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허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채무자 을에게 양수권 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인용이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허위의 계약에 터잡은 그 채권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이 양수를 받아가지고 양수권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좀 자세히 살펴봤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허위에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양수권 반환 청구 소송했을 때 승소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병이 양도 통지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 양도인이 그 채무자한테 그 채권 양도 통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 통지했을 때 양도 계약서를 첨부하고 그 채권 양도 통지 권한도 병에게 위임되었다는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병이 양수권 반환 청구 소송 시 인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채권 양도 절차가 그러니까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냐 그 말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원래는 채권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채권 양수인도 통지를 할 수 있죠. 그 대리인으로서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갑의 사자로서 이렇게 통지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대리인이면은 대리라고 그 현명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아하고 이렇게 병이 양도 통지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쉽게 내용은 파악 가능하다 이거죠. 그 양도 계약서도 첨부하고 통지하면서 통지 권한도 병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이렇게 양도 계약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리 관계에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이 양수 채권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인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과 병이 이렇게 양도를 했는데 그걸 합의 해제한 거예요. 그럼 채권이 다시 갑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제 채무자 을은 합의 해제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갑이 이제 합의 해제되고 채권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왔으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어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일본하고 이런 거 각 문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채권이에요. 뭐 이런 허위 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은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채권이 있었는데 갑이 채권이 있었는데 그게 허위 계약이에요. 그런데 병은 허위인지 모르고 이걸
양수를 한 거죠. 물론 병이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허위인 계약에 태잡아서 병이 양수를 했는데 그거 양수권 반환 청구 소송을 내놔라 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 문제. 이거는 그러면 민법 조문이 그 108조의 허위 적에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은 108조의 통정 허위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고 근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병이 제3자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이제 허위의 당사자고 병이 제3자잖아요. 그 선의의 제3자 선의입니다. 이 허위 계약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허위를 그러니까 을이 이제 양수권 청구 소송하니까 을은 그 가짜 계약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오겠죠. 근데 그 가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선의의 제3자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선의의 제3자인 거는 맞는데 병이 좀 과실이 있는 거죠.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허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병이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선의는 한데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병이 이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선의는 추정되는데 굳이 주장 안 해도 됩니다. 이 병 입장에서는 추정되고 근데 선의라고 했지 이어서 무과실까지 여기 요구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3자는 선악을 알았냐 몰랐냐 그것만 따지는 거지 과실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권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냐 그거지 과실이 있었냐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해답 한번 볼까요? 과장채권 양수인이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알아보고 그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병이 이기고요. 그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통지는 적법하게 됐고 그렇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양도 통지를 하는데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통지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그래야 이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데 이거는 이제 대리에 대한 건데 법 조문을 보시면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항 요건을 안 갖췄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에 요 114조가 있는데 그거는 현명에 대한 거거든요. 현명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때는 현명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의 병에게 위임한다는 것 양도 계약서가 첨부를 했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이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죠. 답을 한번 볼까요? 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양도 통지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러나 물론 양도 통지는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또는 사자로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을이 채무자가 그러니까 대리 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그러니까 115조. 요 단서에 따라서 이 유효한 그 통지가 되겠죠. 통지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게 병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승소한다. 승소가. 그 다음 세 번째는 합의 해제를 했습니다. 옳은 합의 해제 사실을 모르고 갑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할 때 어떤 대항력, 그러니까 갑이 합의 해제했으니까 자기한테 채권이 왔으니까 그냥 어른한테 대여금 내놔라 이렇게 소송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럼 뭐 소송이야 가능하겠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갔으니까 이제 병이 다시 이렇게 갑한테 양도하는 걸로 봐가지고 병이 을에게 양도 통지를 하거나 또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 법률 조문부터 보시면은 이게 양도 통지와 금반원인데 그러니까 양도 통지를 한 때는 처음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할 때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 즉 무효인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채권 양도 통지 후에 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요. 대항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양수인의 동의가 있든지 동의가 있어야 아까 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까 이 법 조문에서 양수인의 동의, 그러니까 병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의 해제 사실을 병이 직접 을에게 통지하거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시 이 병이 양도인의 입장이니까 양도인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그 다음에 갑이 병의 동의를 얻어서 을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거 동의가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 양도했던 게 철회되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 이 문제가 이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이게 이제 조금 난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채권 양도의 종합 사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